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 19일 수요일장입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겹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 또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어제 반대했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에 현재 밀리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건설주와 화학주가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반면 자동차 관련주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궁금도 있으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거든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장 시장 흐름과 특징주 자세히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 중계석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황동석입니다. 오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899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1884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최고점은 1889, 시초가 비슷한 수준이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1887.13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와 의료 정밀, 또 운수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 한번 업종별 흐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종이 목재와 의료 정밀, 운수 장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죠. 화학과 또 섬유 의복, 또 음식료품 업종에서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비금속 발모과 또 기계 업종에서의 또 전기전자 업종, 특히 기계 업종에서의 큰 폭의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요, 전기가스와 건설 업종에서도 2% 넘게 지수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인데요. 현재 외국인은 1,5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규모고요. 기관은 관망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관은 9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오전장에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기관의 매수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매수 규모는 그리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업종을 살펴보니까 외국인은 운수 창고와 또 중소형주, 종이 목재 유통업종에서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들 보시면 의약품과 증권업종에서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쪽에서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는 0.9%,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오늘 화학과 전기가스 쪽에서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관은 통신과 또 금융, 운수 장비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정재훈 멘토 외국인이 전자와 또 화학 쪽에서의 매도를 하고 있네요. 예, 일단 외국인 쪽 거래소 시장에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형 섹터, 운수 창고, 종이 목재, 소형주 이 위주로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섹터에서는 대부분 다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일단 화학이나 건설, 운수 창고 이쪽 섹터의 위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이런 섹터들의 하락폭이 좀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운수 장비 쪽이죠. 자동차 부품 쪽. 일단 자동차 쪽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양호한 부분들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36으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한 0.4포인트 정도 상승한 534.66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수급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코스닥은 이틀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고 또 외국인도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165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96억 원 정도, 개인도 이와 함께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82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기계 장비와 또 방송 통실 또 건설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IT와 또 반도체 쪽에서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통신방송 서비스와 또 금융, 건설 쪽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섰고 또 기관은 어제에 이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또 투신과 연기금, 보험 쪽에서의 기관 매수세도 잡히고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 특히 외국인이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170억 이상 현재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군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한 섹터, 중요한 섹터뿐만이 아니라 고른 매도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쪽 같은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코스닥 100 종목군 위주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장비 쪽과 하드웨어 쪽, 그 다음에 IT 부품 쪽 종목들을 상당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투신 쪽과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현재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매매 상위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네. 현재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모드투어나 아나패스, 그 다음에 미디어플렉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SL이나 컴투스, 셀트리온, 서원인텍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일단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오른 1132원 4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원 10전 정도 상승한 1132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미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환율의 레벨을 조금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시장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관망하고 있는 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외환시장은 1132원 2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주요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중국 관련 민감주죠. 철강과 또 정유화학 쪽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가 좀 과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쪽까지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유가도 하락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꼬여있는 수급 부진, 그 다음에 2분기에 대한 실적의 우려감이 지금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화학 섹터들 같은 경우는 KCC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이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 그 다음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신저가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낙폭 과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무리하게 좀 현재 바닥이다라는 인식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저가 계속 보이고 있는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약간의 손실이라면 종목 교체를 해보거나 관망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네. 과도하게 좀 큰 폭의 좀 손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투매에 동참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간략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개별 종목군에 대한 투자가 그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예, 여전히 지금 현재 대형 종목군들보다는 중소형 종목군들, 특히나 일단 어떤 식으로 보게 된다면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종목 압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소형 종목군들도 활력이 나름대로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의 실적은 항상 여전히 꾸준하게 견조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대형 섹터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별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본다면 여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을 좀 갖고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런 종목군이 좀 낫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호텔신라라든가 아니면 프로셜텍 이런 종목군들, 이수 앱지스, 그 다음에 플랜티넷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개별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을 대비한 호텔신라라든가 아니면 IT 기기들, 보안 쪽에 그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플랜티넷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 그리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제현 멘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효할까요? 예,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수익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운주와 LED조가 지금 주가 나왔는데요. 특히 해운주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고요? 예, 오늘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부채 규모가 크게 남아있고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섹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돌아설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기적인 시각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무구조가 너무 안 좋게 된다면 유상증자라든가 아니면 BW 발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현대삼선이나 아니면 한진해운 같은 종목군들이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단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또 가로등이 LED로 교체가 되고 있던데 이렇게 특히 전국의 가로등이 LED로 교체가 된다면 LED 업종에 대한 호황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최근에 LED에 대한 관심들이 네.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보여서 추가적으로 삼성 쪽에서도 어느 정도 LED 조명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탄력을 좀 강화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LED 조명 시장이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최근까지 서울 반도체라든가 루멘스, 금호전기, 한솔 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아직까지 추세는 유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이 깨진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어느 정도 실적도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은 한번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와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규로 매수하실 종목 또 관심 종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매수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서울 반도체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네. 21세를 좀 강하게 지지해주고 일단 신고가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좀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리스크적인 요인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서울 반도체를 예를 들게 된다면 36,000원대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이제 21선을 회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저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일단 손절을 저점 기준으로 놓고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LED와 또 해운주까지 살펴봤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오늘 양시장에서의 오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금요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일단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현재 자동차 섹터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시장의 등락에 비해서 일단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차별화를 좀 진행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반등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유 관점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537포인트에서 545포인트 정도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537포인트를 약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목표치는 달성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좀 모자라다라는 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좀 노려보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수급적인 부분들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오장 파워업 코너와 함께 오장 성공 전략 세우시고요. 또 새벽에 나올 FOMC 회의 결과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는 선물왕 주쌤 코너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향과 전략까지 세워봅니다.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선물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와 또 기관의 매수가 맞서는 모습인데 시장 흐름과 변곡점 자리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오전장에서의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의 공격적인 패러다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주범위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면서 현재는 전일 어제 좀 아쉬운 부분, 그저께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죠. 개인들이 고집을 좀 부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집을 피고 있는 것은 아닐 테지만요. 자문사 성격의 인덱스 자금들 또한 부티크 정향의 다른 자금들이 한쪽으로 쏠려가면서 지금 나오는 현상들이 도착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시장은 개인 수급에 따른 변동성인 장세만 연출되고 있고 아쉬운 것이 있다면 어제와 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계 쪽 플레이 자체가 현재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시장을 우상향 쪽으로 낙폭을 축소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주도를 갖고 오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공격적인 상방 포지션들을 꾸준하게 계속 잡고 있었는데요. 막 이제 1시쯤 부근으로 오면서 속도를 내면서 매도 압박 부분은 카드를 열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은 모든 것이 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퍼즐 조각 자체로 이루어지는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다. 글쎄요, FOMC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산시장은 그만큼 기술과 그리고 수급의 분석만을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모습을 봤을 때는 FOMC 결과 자체는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차트상으로 잠시 뒤에 보이겠지만 기술적인 반등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쪽에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상방 포지션이 옵션 쪽에 보면 명확히 갈립니다. 개인들은 콜옵션 쪽의 매수세로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서야 조금 각도를 낮춰가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지수는 반등 모멘텀을 가져옵니다. 또한 풋옵션 쪽에서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서야 막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죠. 결국 이제 와서 하방이 지수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5장에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예측 범위에서 가지고 오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는 현재 기준에서의 옵션 쪽인 패러다임을 보면 이제 옵션 쪽에서는 상방 쪽을 조금씩 열어두고 있는 수급의 특징을 좀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응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프로그램 추이차를 좀 보겠습니다. 바스켓 부분 쪽은 워낙에 텅텅 비어있지만
차익 쪽 자체에서 이미 출발할 당시에 매도 출발이 되었고요. 비차익 역시도 같이 매도 속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의 화면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익 쪽에서도 추가적인 압박 카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주쌤의 말과 마찬가지로 비차익이 들어올려주면 지수의 반등 모멘텀을 가져올 준비를 한다 했는데 소폭이나 들어올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막판부에서는 낙폭을 일부 축소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금일장 대응 전략합니다. 선물 시장에 따른 대응 전략을 한번 보면은요. 자, 외국인과 개인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로 빨리 회귀해서 귀환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도가 먼저 진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현재 기준에서는 매수 들어오는 것에 흥분할 필요 없다. 속임수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매도가 진정되는 규모를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고점 매도 전략이라는 대응 전략이 나가지만 개인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자막과 완전히 바꿉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서는 눌림 매수 전략으로 어제와 같은 전략으로 지금 수정치를 순간적으로 바꿔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차트상 통해서 분석을 시작해 봅니다. 현재 10분봉 차트를 좀 놓고 갭보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종가상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이고 주쌤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 건가요? 아직은 시기상조인가요? FOMC 결과 그렇게 영향력 맞나요? 이미 조금 결론들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투자의 기회 포인트로 우리나라는 이미 기술적 반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상 요 246.05 지금 그어드린 요 선을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말씀드렸던 선물 지수상으로는 대략적으로 249대 후반부 그리고 종합지수상으로는 1926포인트 정도는 추가 기술적 반등 자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좀 터치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종가상 반드시 지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켜내지 못한다라면 아쉽지만 억지성의 반등 부분은 요번에 오늘 이탈할 경우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FOMC 결과 이후에 시장은 모두가 다 여론을 바꾸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보고 움직일 가능성 추세를 확정 지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 상태에서 종가 지지 여부 246.05 체크해보면서 금일자리 최종 자리 변곡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자리 최종 변곡점을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게요. 위쪽 상단은 247.05 정도로 좀 낮추겠습니다. 오전보다는 변곡 레인지 자체를 좀 낮춰서 측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자체는 246.35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판단을 해보십시오. 위쪽에 저항대의 변곡점이 2개나 발생이 됐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만큼 저항대가 많고 올라가려면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는 눌림 매수 전략을 여전히 좀 펴보자. 그 이유는 바로 개인들의 매도 압박이 확대되는 고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장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하단 밴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244.75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요. 이 부분을 지켜준다. 만약에 시장에서 개인들의 고집이 매수세로 전환이 돼서 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점이기 때문에 저항대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붙여서 잡으면 이건 분명하게 수익 구조를 가져오는 매수 포지션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위에 저항대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매수를 잡는 것보다는 좀 더 싼 포지션 자체를 잡으면서 246.00 부근에 붙여서 매수를 잡아 놓으시면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오늘 한 땀 한 땀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승천적인 패러다임은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개인 투자의 수급을 체크하시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외국인의 매도가 진정되길 기다려보자. 개인의 매도가 더 확대된다면 눌림목 매수를 기대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김도영 멘토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면 말 많고 탈 많은 FOMC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관심은 버냉키 입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주요 시나리오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을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죠.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유지 발언을 할 것이라는 건데요. 그대로 만약에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유입되게 될까요? 네, 일단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조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외국인의 어떤 자금 유입이 재차 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양적 완화의 유지라는 관점보다는 과연 타이밍이 언제쯤 되느냐,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의 축소를 과연 언제, 어떤 타이밍에 내비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당장에 또 이번 회의에서 물론 강력한 발언을 하기에는 그렇게 상황들이 녹록치는 않지만 그 어떤 이 축소에 대한 의지를 약간만 표명한다고 해도 시장은 조금은 충격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 양적 완화를 더 늘린다 이런 부분보다는 축소가 언제 되느냐 이 타이밍 싸움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 국내 시장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멀티플을 사실 그렇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기업들이 1분기를 놓고 봤을 때 EPS라든지 이익 성장률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국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이유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찾기가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냐? 그 이유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은 멀티플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장보다 국내 시장에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최근에 이 신흥 시장보다는 선진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또 일본 나름의 어떤 이 상승 이유가 있었지만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나 다른 이머징 마켓 시장처럼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출렁임은 없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외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신흥 시장보다는 선진 시장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야 외국인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양적 완화가 유지된다고 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완전히 턴한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각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좀 세워보고자 질문을 드렸는데요. 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 축소 시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선제적으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역시나 국내 시장이 외국인 자금은 많기 때문에 파장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도 선제적인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보다는 좀 단기적인 조정에 좀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글로벌 이머징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좀 자금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 속도가 조금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기본적인 이 외국인들의 비중은 조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파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보다는 당연히 신흥 시장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가 사실 신흥 시장에는 선진 시장보다 조금 더 이 외인 자금에 특히나 외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선진 시장보다 신흥 시장이 좀 파장이 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되면 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시장보다는 선진시장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일단 축소 시기가 좀 확정이 된다면 뭐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또 가장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출구 전략을 즉각적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 충격은 피할 수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단기 충격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봤을 때는 사실 즉각적인 조치가 나오기는 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개선세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즉각적인 출구 전략에 대한 결정이 좀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당연히 단기적인 충격은 꽤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오후장 전략을 세워본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반대 그래도 이틀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지금이라도 담아보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 우세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기관도 최근에 또 자금 집행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뭐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코스피보다는 대형주보다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장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지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역시나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라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좀 마련해 두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뭐 강력하게 이 축소가 나오기는 좀 힘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축소 발언이 좀 나온다면 단기 충격은 조금 감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가자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 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상담 받으실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보유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NC소프트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6만 원, 보유 기간은 6개월 정도 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ENM. 매수하신 가격대가 34,800원, 보유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익을 보고 있는 분이신데요.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혜진이에요. 네, 지역은 어디이신가요? 여기 방배동이에요. 네, 그러시군요. 네네. 일단 저희가 종목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NC소프트와 CJ ENM. 일단 수익권에 있으세요. 굉장히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러셨죠. 6개월 2달. 네네. 예. 자, 일단 오늘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저는 기간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지금 싶고요. 네. 사실은 제가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3년 전에 현대중공업을 좀 산 일이 있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이요? 네, 산 일이 있어요. 3년 전에요. 예. 근데 그건 건들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좀 이제 집에 좀 엄마도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네. 제가 여기 한국에 없고 외국에 가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네. 그걸 놔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현대중공업을 사실은 팔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아직은 안 팔았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나 이제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한국에 네. 와보니까요.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을 팔아가지고 조금 NC소프트나 네. CJ E&M을 더 사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될 수 있을지 안 네. 될지 좀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상담은요, 김소연 대표님 더 꼼꼼하게 해주실 거예요. 네네.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은지 한번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네. 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현대중공업은 혹시 실례지만 매수가는 얼마신가요? 40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 40만 원 돈이요? 그게 조금 더 비싸게 43만 원, 5만 원 그때 샀는데 네. 제가 좀 떨어질 때 한 번 더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40만 원 조금 못 되는 것 같아요. 일단 40만 원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네. 자, 그럼 우선 이제 NC랑 CJ E&M을 지금 들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NC소프트는 매수하신 지가 6개월 되셨는데 잘 버티셨어요. 그리고 18만 원 갈 때 정리 안 하시고 좀 더 이제 길게 목표가를 높게 보시는 거니까 네네. 좀 더 가져가시는 걸로 알겠는데 네. NC소프트는 사실상 올해 이제 초부터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맞고요. 현재까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 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저는 20만 원 이상을 보고 있어요. 네. 연말까지 해서 굉장히 매출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높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현 시작부터 해가지고 오를 수 있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일단 도달 무조건 가능한 가격은 네. 지금 18만 원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그리고 네. 연말까지 좀 길게 보신다면은 20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가격이 올 거예요. 그래서 NC소프트는 현재 시점부터 해서 충분히 더 매수하셔도 상관없는 종목입니다. 네. 꾸준하게 괜찮다고 좀 말씀 먼저 드려보겠고요. 네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J E&M인데 네. CJ E&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살펴보자면요. 계속적인 그 저점 바닥 작년 그러니까 8월부터 해서 그리고 올해 1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동그라미 쳐드리는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이 바닥폭 자체에 어느 정도 라인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꾸준하게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CJ E&M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자, CJ E&M 같은 경우 6월달 부터 해서는 최근에 이제 고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관들과 외인들의 좀 확대해 볼게요.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구간에서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 최근의 수급 상황을 본다면은 다시 수급별로 좀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흐름에서 CJ E&M은 지금부터 다시 반등을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원하시는 부분은 현대중공업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네네. 이쪽으로 좀 두 종목으로 갈아타시길 원하시잖아요. 네네. 현대중공업이 지금 40만 원이세요. 네네. 주봉으로 살펴보자면 조금 대충 이제 40만 원 선을 긋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40만 원인데 지금 19만, 20만 원이라 생각을 해도 지금 절반이 이제 날아가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공업 관련주, 조선주들이 서서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특히 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깨어나고 있고요. 네. 그럼 당연히 현대중공업도 이제 조만간에 깨어나면서 지금 현 구간보다는 좀 더 나은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현대중공업을 조금 전체적인 비중 축소보다는 네. 부분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도 중공업보다는 지금 NC소프트나 CJ E&M의 상승폭이 좀 더 올 한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공업 비중 자체를 다 줄이시진 마시고요. 네. 그래도 이제 상승을 할 거니까 네. 한 절반 정도만 조금 줄이신 이후에 네. 그 물량들을 비중 자체를 얼마씩 잡으시면 되냐면은 NC소프트에다가 한 60%를 담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CJ E&M에다가 한 40% 정도를 나눠가지고 넣으세요. 아, 네. 네, 그 정도 비중이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NC소프트가 CJ E&M보다는
올 한 해 성장 부분에서 좀 비슷하지만서 조금 더 모멘텀이 NC소프트가 강할 겁니다. 연말까지 모바일 게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비중 자체를 이렇게 아니시면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비중을 결정하시는 게 나은데 제가 볼 땐 이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는 20만 원 이상을 보시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예전에 이제 많이 올랐던 가격대 자체가 주봉으로 살펴보자면 그 전에 박스권 형성했던 부분이 지금 요 라인이거든요.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 구간이에요. 그러면 일봉으로 좀 봤을 때 이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 일봉으로 본다면은 지금 45,000원 라인 제가 선을 그어드리자면 이 라인 부분인데 4만원을 뚫고서 올라갈 확률 좀 더 이제 갈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그래서 CJ ENM은 4만원 정도를 보셔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45,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CJ ENM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조금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비중은 60대 40인데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고 조금 불안한 점은 현대중공업 손해가 너무 크신데 이거를 조금 정리하시는 게 조금 이제 좀 걱정입니다. 저는. 그거는 좀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오늘 정도에 NC하고 CJEM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조금 며칠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크게 지금 상황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FOMC 회의가 이제 진행 중이잖아요.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가거나 안 가거나가 아니라 만약에 양적 완화의 부분에 있어서 좀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모든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약간의 급락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리고 축소를 안 한다,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상승을 줄 거란 말이죠. 어쨌든 시장은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반등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FOMC 회의가 해서 축소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정말 가장 좋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정리는 하신 이후에 조금 현금 부여 하시다가 그 비중 자체를 분할 매수 한 두세 번 나눠가지고 뭐 오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번 주 들어가셔도 되고 나눠가지고 들어가신 전략으로 해가지고 조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회의 결과 자체는. 아니 지금 저는 당장 현대중공업 팔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금이 좀 더 갖고 있는 게 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이 아주 약하니까 제가 약하니까 그쪽으로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현대중공업 현재 가격이요. 그러니까 2009년대 가격이에요. 2010년 9년 때.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자면은 커다란 좀 이게 쌍바닥권에 해당하는 바닥권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의 하락폭은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우상향 쪽으로 해서 다시 조선업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오래 걸린다는 거죠. NC나 CJ ENM보다는. 그래서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은 차라리 조금 CJ ENM이나 NC를 먼저 좀 사시고요. 중공업은 좀 반등을 줬을 때 그때 조금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좀 오래 보유하신 만큼 더 큰 수익 낼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으실 종목은요, 코이즈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6517님께서 문자 보내신 상태인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4,000원, 비중이 30%, 현재가가 9,420원, 좀 손실이 큰 상태이시죠. 6월달 들어서 계속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빠지고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매도한다면 어느 정도 적당할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코이즈? 14,000원부터 해서 9,400원까지 상당히 마이너스가 크십니다. 자, 코이즈 이 종목이 왜 빠질까요? 자, 종목의 뭐 뉴스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잘 갈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상장이 이 종목이 9월 말에, 그러니까 10월에 했습니다. 9월 말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1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 이렇게 나눠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시간이 흐른 지점이 지금 현재 4월 말부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물량들 자체, 최근에 기관들이 그때부터 갖고 있던 공모 시작가가 상장했을 때 시작가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그 9,000원 아래까지는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갖고 있는 물량들을 조금
정리하는 듯한 흐름이 조금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가 부분에서 정리한 최근의 흐름 자체,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수익은 내기 위해서 보호했던 물량들 자체를 쏟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등 시점을 잡기엔요, 당연히 9,000원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렇죠? 9,000원 초반대 정도부터 해서, 그러니까 현재가 부분 오늘이나 아니면은 뭐 이번 주 안에 바닥을 찍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할 겁니다. 그때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두터운 매물대가 바로 11,000원, 12,000원인데 반등 줄 때 1차적으로 부딪히는 가격이 11,000원 구간이고요. 그 다음 구간 11,500원 구간에 굉장히 매물대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부터 해서는 파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만약에 자금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9,000원 초반대가 됐을 때,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던져냈는데요. 다시 기관들이 몇만 주 이상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지금의 거래량이 아니라 최소한 30만 주 정도는 나와줄 때, 30만 주 정도 나와주면서 기관 거래량이 나와줄 때 반등을 크게 줄 거예요.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손해 안 보시고 나오시고, 지금 당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호 요소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00원 초반대까지 밀릴다. 만약에 9,000원 아래를 깨졌다, 그때는 정말 좋은 매수 기회라 좀 판단하시고 매수하시고요. 조금 현금 보유, 다른 종목 만약에 수익 난 거 있으시다면은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현금 보유 하시다가 반등하는 것 같아, 좀 반등. 근데 뭐 1, 2%가 아니고 한 3, 4% 반등하는 모습 나올 때 그때 따라가십시오. 아셨죠? 추가적으로 사셔가지고 비중 좀 늘리시고 매수 단가 낮추신 다음에 11,000원, 12,000원 정도 갔을 때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하시면 좀 가장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이즈 일단 지금 매도는 자제하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 비중을 늘려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이어가겠습니다. 원익 IPS가 들어왔는데요. 8501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원익 IPS 매수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매수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원익 IPS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어제 오늘 좀 강하게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가능한 자리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잠정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뭐가 들어와 있나. 자, 보니까 현재 시간까지 해서 이게 아마 한 11시 반 자료인데, 자, 외인들 2,000주, 기간 8,000주가 일단 순매수가 잡힙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 같은, 코스닥 기업들은 그날 상승폭 자체, 오전장에서 2, 3%, 3, 4%, 보통 3, 4% 이상 뛰기 시작하는 코스닥 종목들은 기관들이 보통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원익 IPS 분봉으로 살펴볼게요. 자, 분봉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 장부터 해가지고, 오전 장부터 해가지고, 10시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한 3, 4% 이상을 띄워줬죠. 역시나 기관들 매수세가 잡혔던 거고,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봐도 역시나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올해부터 시작한 흐름 자체가, 갈지자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아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줍니다. 거의 뭐, 60일선 라인 터치하는 듯 하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서 60일선 라인을 터치하면서 반등을 줬던 그런 포인트가 좀 잡히네요. 현재가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생각하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 종목 7,500원까지만 보고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고가가 얼마죠? 7,200원까지 올랐는데요. 현재가에서 오른다면 내일 고가 이상으로 조만간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자체는 7,500원을 잡으시고, 만약에 짧게 보신다면은 그 이상을 보신다면은 예전에 이제 가격대 굉장히 많이 놀았던 가격대가 9,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9,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1차는 그래서 7,500원 잡으시고 8,000원 뚫고 올라가는 흐름, 만약에 좀 더 7,500원 이상일 때도 기관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그때는 8,000원, 그 다음은 9,000원까지 보시고 대응 전략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걸려왔거든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되시나요? 루멘스예요. 루멘스요. 네. 예, 일단 오늘도 좀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 매수하신 가격대가요? 1,750원에 50%요. 1,750원에 50%. 좀 가격대를 보니까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거세요? 아니면 좀 오래 되신 거세요? 2,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시군요. 예. 9,000원대 들어가서 11,000원대 한번 팔고 나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서 다시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또 2, 3일 전에 다시 또 한번 들어갔어요. 아, 예. 일단 그래도 오늘 좀 반등 나오고 있어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상담은 김수현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종목은 잘 사셨습니다. 정말, 나이스 타이밍이라고 말하죠. 네. 정말 굿찬스를, 기회를 잘 잡으셨고요. 좀 단기로 보실 생각이신가요? 단기나 중기로 네. 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 제가 수급 상황, 먼저 이제 그전 수급부터 살펴볼게요. 네. 자, 기관들이 3일 매도는 좋은 모습은 아닌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짙어요. 좋은 모습은 아닌데, 외인들이 그나마 받쳐주는 게 최근에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급,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장중에. 오늘 상황을 보니까, 기관들이 6만 주가 현재까지는 잡혀 있습니다, 로맨스가. 네. 기관들, 투신보험, 연기금 다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오늘, 기관들이 현재 산 구간대가 분봉으로 살펴보자면요. 분봉 이제 5분봉으로 살펴보자면 기관들이 언제 샀냐면요. 바로 이 구간에 샀습니다. 이 구간에.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기관들은 오늘 현재 산 구간대가 11,100원, 11,150원, 11,200원 라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때 산 거예요.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굳이 기관들은 현재 사자마자 물려있다고요? 그러면 내일 다시 살펴보자면 내일로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 종목 분명히 내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1,500원까지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11,500원까지 그 정도는 올라가줘야 기관들 일단 안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은 오늘 기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내일도 추가적으로 기관 매수 물량이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나와주는 게 포착이 된다면 가져가십시오. 내일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내일 장 끝나고 얼마나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도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다. 그때는 단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 가능하고요. 내일장에 11,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길게 보실 생각이시라면 이 종목은 한 13,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아직 좀 장에 확실한 반등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익은 짧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1,500원은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거. 11,500원 되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정리하시고 그 다음 12,000원까지 나머지 절반 가져가시는 전략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후장이 자꾸 흘러내리네요. 오후장 흘러내려도 중요한 점은 아까 포인트 말씀드렸던 게 분봉으로 지금 보면은 오후장이 흘러내리더라도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어요. 오후장이 흘러내리는 건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지수 영향을 받는 거지 수급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개인들의 물량이니까 그냥 좀 즐기시고요. 내일장도 반등 줄 거고 할 테니까 그때 조금 정리하시는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문자 상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K맥인데요. 3012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K맥 매수하신 가격대가 11,300원, 비중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단 현재가가 11,600원에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K맥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11,300원이시라고 하셨죠. 이게 뭐 언제 매수하신 건지 뭐 그저께 사셨나요? 되게 이제 금방 사신 것 같은데. 네. 자,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친구가 조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네. 60일선 아래 부분에서 일단 한번 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 부분까지 왔을 때도 반등을 줬었고요. 60일선 라인 부분에 해당했을 때 여지없이 큰 반등을 뚫고 가면서 이때 처음에 이 부분에서 골드 크로스 한번 그려줬고요. 그 다음부터는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고점 자체, 저점 자체가 높아져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자, 사실 살인진드기 이쪽 관련 주기 때문에 종목 자체 흐름이 약간은 요즘에 테마성을 약간 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실적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조금 양호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 게 큰 추세상으로의 흐름 자체가 우상향 쪽으로, 우하향에서 우상향 쪽으로 완벽하게 턴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최근에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져가신다면 목표가는 13,000원 정도가 가장 안전한 수익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 하락을 좀 하게 된다면은 종가 기준으로 11,000원 깰 때는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은 보이기 때문에 제가 13,000원 말씀을 드리고 혹시 모를 악재 깨져버린다면은 11,000원 종가 기준입니다. 11,000원 깰 때는 그 다음날
조금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는 게 좀 가장 낫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빙그레에 들어왔습니다. 8488님께서 문자 보내신 종목인데요. 빙그레 매수하신 가격대가 12만 5천 원, 비중이 50%, 이때 현재가가 10만 4천 원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 대응 방안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빙그레. 네, 12만 5천 원이시고요. 네, 12만 5,500원이십니다. 사시자마자 떨어진 건지 하여튼 이 라인에 묶여 계시네요. 자, 최근에 흐름 자체 음식료 업종들은 흐름이 5월 달에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농심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같은 이제 흐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빙그레 같은 경우 이제 바나나 우유 그 현상 자체가 나타나주면서 바나나 우유 중국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작년 초부터 해서 쫙 올라주면서 14만 원까지 한번 찍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업황 자체 흐름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줬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상의 흐름이었고 5월달부터 해가지고는 음식료 좀 빠진다 해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여러 전문가들 말씀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럼 이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언제나 반등이 나와줄까요? 빙그레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크게 올랐다. 그러면 주봉에서 지금 좀 살아있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바로 주봉 라인 자체에 해당하는데 이 라인 자체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 보이죠? 60일선에서. 그럼 이거 라인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그럴 것이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의 상승폭이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줘서 충분하게 한 10만 5천 원, 10만 11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10만 7, 8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친구 또 빠집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보실 생각이시라면은 조금 이 가격대 자체를 낮게 보시는 게 낫고 목표가를 낮게 보시고요. 좀 길게 보신다면 가능하겠지만서도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짧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한 11만 원 정도 만약에 왔다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빙그레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상담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도 상담 이어지니까 내일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가 하락 반전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84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532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